결국은 이럴 때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 결국 그러면은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 저가 양도를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의가 좀 제법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 최근 이 부동산 조정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이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양도를 하게 되면 중과세 적용은 아예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을 좀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최근 뉴스 보셨죠? 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매도자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약간 매물을 거두는 제스처를 좀 취하시는 것 같고, 매수자분들은 이 조정장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현금 보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대출 규제도 좀 심한 편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럴 때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 결국 그러면은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 저가 양도를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의가 좀 제법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이 양수도하면 이 세금 이슈가 발생하죠. 그때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거고요. 두 번째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23년부터 바뀌는 취득세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제 양도소득세죠. 저가로 팔았어요.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양도소득세법에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해당을 하면 이 저가 양도로 봐서 이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겠다. 말 그대로 이건 뭐냐면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부인하겠다. 이걸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요건은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입니다.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겠죠. 그리고 부부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시가는 10억 원인데 이 거래 금액을 이 3억 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3억 원도 초과되고 5%도 넘어가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거래다 그러면 3억 원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 아니라 이 10억 원인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이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증여세 부분입니다. 이 양도자, 즉 부모가 자식에게 싸게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양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는 거고, 자녀, 즉 싸게 사는 자녀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 증여세 이슈를 저가 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죠. 이 첫 번째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됐을 때는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을 해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양수를 하게 되면 이 양수자, 싸게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시가에서 이 양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그러니까 아까 양도소득세랑 다른 거는 시가의 5%가 아니라 시가의 30%다. 이 기준이 좀 더 완화됐다. 하지만 이 금액을 이상이면 결국 과세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봐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을 하죠. 당신은 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여재산가액을 잡아서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에서 대가를 빼고 그 다음에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빼서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외의자의 거래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사실 싸게 파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과세 요건이 시가에서 양수 대가를 빼고 그 다음에 시가의 30%의 금액을 이상을 넘어가는지 부분을 과세 요건으로 따집니다. 즉 3억 원 부분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3억 원을 차감합니다. 여기서는 시가의 30%가 이제 없어진 케이스죠. 이 특수관계인 외의자의 거래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증여세를 구할 때는 이 부동산의 가액은 그럼 어떻게 잡느냐, 말 그대로 시가를 제대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이 시가는 이 평가 기준일, 즉 증여일, 양도일이나 취득일이며, 이때 그 시가평가는 이 시점에서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법상 이제 시가를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거래가 많은데요. 아파트는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많죠. 내가 이 85제곱미터의 아파트가 있다. 그리고 같은 단지 내 앞동에서 85제곱미터가 20억 원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그 가액이 나의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깝다라고 하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겁니다.
20억 원이 즉 시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공매가액이나 수용가액 같은 일반적인 시가가 없다 그러면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인 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 개별주택 가격으로 시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약간 조정장이잖아요. 그러면 거래 자체가 많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같은 단지 내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내 아파트를 결국은 자녀에게 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 말 그대로 시가를 조절할 수 있으면은 말 그대로 증여세도 더 적게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가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감정평가를 받으십시오. 이 감정평가를 받으면 내 아파트의 가액을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과 예를 들어 전 6개월 전에는 부동산 시세가 더 높았을 수도 있잖아요. 20억인데 지금은 알고 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있어서 18억, 17억 한다. 그렇다고 제가 20억 원짜리를 시가로 갖고 와서 쓰게 되면 자녀가 증여세를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17억 원, 16억 원으로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가라는 기준점이 더 낮아지는 상태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더 증여세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가 양수도에 대한 계산 예시를 하나 올려봤는데요. 이 양도자, 즉 아버지죠. 아버지가 예전에 8억 원에 취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양도가에 얼마에 팔았죠? 자녀에게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10억 원에 팔았고 이 시가가 얼마죠? 시가가 지금 15억 원이에요. 15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 원에 싸게 판 겁니다. 첫 번째로 계산할 건 양도소득세예요. 이 양도자의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셔야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고 이 차익이 얼마나 냈죠? 5억 원이잖아요. 근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10억 원의 대가를 줬지만 양도소득세는 15억 원으로 계산을 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1년 동안에 중과 배제가 있죠. 결국은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5억 원이 이제 양도가액이 늘어나더라도 감당을 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더라도 저가 양도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이었는데 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절세 플랜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 시점 내에 팔지 못하게 되면 비과세도 못 받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에게 이걸 팔므로 인해서 본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5억이 되더라도 지금 세법상에는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 세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과세를 설정돼 있으면 세금을 아주 많이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수자의 이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을 하셔야죠. 시가가 1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대가인 10억 원을 빼고 그 다음에 요건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15억 원의 30%, 즉 시가의 30%와 3억 원을 초과를 했는가 라고 봤더니 당연히 이 3억 원과 시가 30%보다 더 큰 차이인 5억 원이 차이가 났죠. 결국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5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고 그 다음에 15억 원 곱하기 30%나 아니면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 즉 3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2억 원이 되세요.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감당하실 만할 겁니다.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그걸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이 자녀가 양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팔아서 처분이 끝났지만 자녀는 취득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자산관리에 스타트가 돼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추후의 양도를 통해서 자산을 최대한 이 절세를 하셔서 모든 것들을 유동성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죠. 결국 그러게 되면 미래의 양도를 혹시나 보시게 되면 18억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대가 10억 원에서 증여재산가액 냈던 2억 원이 추가가 돼서 취득가액이 12억 원이 돼요.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저는 자녀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라. 충족을 하시고 미래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냈던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본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와닿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절세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예시 하나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 첫 번째로는 그냥 증여를 했을 때, 전체 액수를 증여를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저가 양도를 활용했을 때 그럼 어떤 이점이 있을까라는 가정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계산 예시입니다. 이 증여자는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를 이제 15년째 거주 중이시고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말 그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세요. 그리고 아파트의 시가는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6억 원에 취득을 하셨어요. 그 양도일은 22년 12월 말일자로 우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6억 원이에요. 계산 내역을 봐보면 실제 양도는 6억 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당한 행위를 했다. 말 그대로 시가의 5%와 3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실제 거래한 6억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인 12억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이 이 우측에 있는 12억 원에서 취득가액 6억 원을 빼서 계산하셔야 돼요.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12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말 그대로 이 저가 양도를 하는 대상의 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면 결국 양도소득세가 6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세부담이 없다. 말 그대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2억 원이 넘더라도 이 비과세가 12억 원 넘어가더라도 세금의 부담이 거의 없을 거고 비과세를 못 받더라도 지금 1년간은 23년 5월 9일까지는 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감당할 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측정을 해보시고 저가 양수도를 계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녀의 증여세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녀가 이 12억 원짜리를 대가를 주지 않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증여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이 차감이 되죠. 그래서 쭉쭉 계산을 해보면 이 산출세액이 3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저가 양수도 때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12억 원에서 이 6억 원 취득가액 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의 30%나 3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요건 부합하기 때문에 당신은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니멈이죠. 말 그대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낮은 금액을 차감하게 돼 있어요. 차감하고 봤더니 금액이 얼마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이란 얘기죠. 말 그대로 증여세도 아주 낮아지시는 거예요.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이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 증여자 입장에서는 비과세나 이 감면 대상인 양도자산을 이 말 그대로 저가 양수도할 때, 그 수중자 입장에서는 자금의 여유가 좀 일부 있다. 그리고 시가의 일부분이라도 이 사실상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순수 증여보다는 이 저가 양수도를 활용하면 말 그대로 증여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이 점을 꼭 염두하고 증여나 아니면 이 저가 양수도를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 그대로 세부담이 많이 완화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양수자가 해당 자산을 미래에 팔 것까지 고민하셔야죠. 그러면 6억 원을 실질적으로 줬고 증여재산가액은 3억 원이 나왔었기 때문에 9억 원이 미래에 팔 때 이 본인의 양도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된다. 하지만 본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팔면 이 본인의 양수자, 자녀에 대한 부담, 세부담도 미래에 아주 적어질 것이다. 이 부분까지 염두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이 저가 양수도, 말 그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할 때 2023년도부터 취득세가 바뀝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무조건 올라가세요.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절세 플랜을 활용하는 것도 22년도 이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23년도부터는 주택 취득할 때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라고 하면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시가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줬었던 금액인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6억 원으로 과세 표준을 잡는데 이 내년부터는 말 그대로 시가 인정액,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12억 원이라는 시가가 있다라고 하면 12억 원으로 과세 표준을 잡고 취득세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당행위 계산 요건이 있는데요. 취득세도 양도소득세랑 비슷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일 때, 그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다시 설정하는 거죠.